이번에는 검찰이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모펀드 의혹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선대인 소장, 김남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자, 일단 사모펀드 하면 이미지는 안 좋습니다. 그거 있잖아, 그거 저 먹튀, 로스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렇죠. 이게 사모펀드라는 게 이미 2000년부터 도입이 됐었어요. 예. 사모펀드라는 건 공모펀드의 반대말이죠. 쉽게 예. 말하면. 공모펀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다 들 수 있는 펀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공모펀드.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금융감독 당국의 이제 감시도 받고요. 또 뭐 이 분기별로 회계 감사도 받고 그렇게 의무가 돼 있죠. 근데 사모펀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대신에 이제 49인 이하의 이제 소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투자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뭐 고위험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책임을 니네들이 알아서 져라. 대신에 고수익이 생기면 니네도 알아서 먹어라. 뭐 이런 구조의 이제 펀드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불법이나 부정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이렇게 막 언론들이 몰아가는데 굉장히 합법적인 펀드이고요. 사모펀드가요 대략 한 340조 원. 근데 공모펀드는 지금 한 150조 원 정도니까 예. 오히려 2배 이상으로 사모펀드 규모가 더 커요. 보통은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보통 한 뭐 3년 이상에 걸쳐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코링크 PE도 사실 경영 참가형 이제 사모펀드인데요. 예. 경영에 참가해서 다른 회사와 합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상장시켜서 수익을 얻는 걸 사실 목표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데다가 투자했다는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언론이 그러면서 이제 자꾸 좀 뭔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블라인드라는 말이 예. 붙어 있어요. 예. 근데 블라인드라는 게 사모펀드인데 투자자를 모집할 때 투자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네, 구체적으로 딱 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블라인드인 거지 무슨 깜깜이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조국 수석 입장에서 보자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개별 주식을 갖고 있으면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래 처분했죠. 처분하고 그 돈을 이걸 넣은 거거든요. 오히려 공직자로서 자기가 이권 개입의 소지 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니까 오히려 그렇죠. 더 네. 공직자의 권력을 이용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디 투자할지 모르니까. 네. 예. 이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거부감을 좀 가지고 그런 있는 게 것 같아요. 있다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미 도입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 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사고라든 것들이 그런 금융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 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참여형, 그건 이제 큰 자본을 가진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먹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경영을 방해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펀드만 좀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고, 실제로는 계속 풀어줬죠 규제를. 금융 투자 상품으로서 굉장히 왕성하게 예. 활발하게 했는데, 이 고위험이고 사모펀드가 가진 그 개별적인 특성을 다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 이걸 알기가 어려워서 꺼려했을 예. 뿐이지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와 크게 다르지 예. 않다. 네. 근데 김남국 변호사 그렇게 잘 알면서 사모펀드에 투자지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지금 눈물이 나는데요. 이게 제가 오늘 그 아침에 방송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요. 이 코링크 PE가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투자를 했더라고요. 코인링크라는 데인데 제가 거기에다가 투자를 작년에 해가지고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좀 듣고 하시지.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일단 맨 처음에 의혹이 제기될 때 뭐가 문제였냐면 약정 금액을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이 잡았다. 뭐 이런 거. 예. 저는 하여튼 이 관련 보도 볼 때마다 예. 막 혼자 막 웃음이 나오는데 좀 어이가 없어서 예. 그렇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쓰면 그 설정해 놓는다고 해서 1억을 다 땡겨서 빚으로 쓰진 않잖아요. 그렇진 않죠. 필요할 때만 쓰는. 예를 너이 들면- 자식 1,000만 원만 빌렸을 거면서 왜 1억을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사모펀드의 그 약정 한도라는 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사실 캐피털 커미트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출자 약정 한도인 건데요. 이걸 다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그 범위 안에서 펀드를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투자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모았다고 해서 1,000억을 처음부터 다 쓸 수 있는 뭐 투자 대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한 1,000억을 원래 모으고 싶은데 100억 정도만 쓰면 된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국 교수 가족들도 70억 한도까지 해놨지만 더 이상 뭐 출자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무슨 재산이 56억인데 74억까지 이렇게 했냐. 뭐 모자라는 돈을 어딘가 비자금식으로 꽁쳐두고 끌어쓰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기초적인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이걸로 거예요. 김용남 의원님하고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겁나 싸웠거든요. 아니 김용남 의원님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이 약정한 금액에 대한 출자가 강제된다. 75억을 반드시 납부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페널티가 부과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싸우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냐고 막 했는데 자본시장법 공부하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예. 공부하고 왔어요. 그 관련법을 보니까 이 자본시장법 249조의 11 제5항에 사원들 그러니까 이 펀드에 참여하는 사원들의 출자 방식을 정하고 있는데 원칙은 금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출자를 요구를 했을 때에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고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도록 열어놨는데 마치 무조건 강제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요. 그다음에 이 펀드의 정관이라고 하는 게 투자자와 이 투자 운용사와의 계약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또 페널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명백하게 이 출자금에 대한 약정 금액에 대한 페널티가 아니라 캐피털 콜 그러니까 출자를 요청했을 때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또 그 정관의 내용을 마치 페널티가 있는 것처럼 막 해석해가지고 그리고 화나더라고요. 줄 수 있다는 그 자체를 강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오버한 거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사모펀드 이거 자식들한테 증여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 이렇게 보도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그런 사람한테 이건희 회장이 그 이재용한테 재산 넘기면서 경영권 넘기면서 그 온갖 뭐 편법을 다 네. 동원한 거 아닙니까? 차명 계좌도 차명 부동산 그다음에 온갖 비자금 다 조성한 네.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럼 사모펀드에 넣죠. 왜 네. 이 사모펀드라는 굉장히 합법적이고 편한 방식이 있는데 안 하고 왜 그런 걸로 했을까요? 그러면 혹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증여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이용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저희가 이렇게 사모펀드를 3명이서 가입을 해요. 예. 선대인 박사님 10억을 투자하고 제가 5천만 원만 투자하고 5천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증여를 해주려고 선대인 박사님께서 처음에 약정했던 그 사모펀드를 중간에 해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해약을 할 때 페널티를 정하는 것은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은 이 펀드의 당사자들끼리 예. 투자하는 당사자나 아니면 운영 인력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나갈 때 뭐 3억을 내놓고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났는데 지금까지 났던 수익을 놓고 가라. 꼭- 그럼 우리가 먹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수익을 투자 저하원들이 n분의 1로 해서 가져가는 그 방법이다라고 하면 실제로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좋았어. 좋은 방법 알았어. 아니 근데 전제가 뭐냐면 실행이 안 돼. 자, 이게. 그게 뭐가 전제가 있냐면요. 수익이 나야 돼요. 수익이. 손실이 나면은 그렇게 증여를 할 수가 없고 더 손실이 더 클 수가 있기 아. 때문에 그런 멍청한 편법 정의를 누가 합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거기다가 사모펀드의 특성상 이게 수익이 나려면 기본적으로는 상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상장하고 나면 상장한 시점에 보통 엑시트한다고 그러잖아요. 엑시트한 시점에 그냥 수익을 내고 다 대부분 청산하는 구조거든요. 그때 무슨 뭐 편법 정의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장 얘기 나왔으니까. 네. 어젠가요? JTBC가 이 사모펀드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우회 상장을 노렸다 이렇게. 저도 그 기사 보고요. 네. 그 기사 보고 제가 이제 페북에 뭐 좀 짧게 글었었는데 네. 새벽 시간에 썼어요. 열받아갖고. 어. 아니 뭐 조중동이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예. 너무 어이가 없는 기사예요. 일단 그 아까 블라인드 사모펀드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리고 사람들한테 생소하니까 주는 어떤 뭐 부정적인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예. 우회상정도 이렇게 들어보면 왠지 뭐 편법인 것 같고 예. 뭔가 이렇게 꼼수가 좀 있는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우회상정 다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예요. 어허. 우회라는 건 뭐냐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서 한다라는 뜻이지. 예. 뭔가 이게 뭐 이 꼼수가 있거나 흑막이 있는 그런 그건 방법이 아니다. 아니라는 근데 거예요. 마치 이상한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황당하더라고. 네. 아니 그리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회사가 비상장 회사를 투자를 해서 또 나름대로 직접 상장하는 것보다는
우회 상장할 수 있으면 빨리 상장이 돼서 그 엑시스를 빨리 할 수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아하. 콜링크 PE라는 사모펀드 운영 회사가 2016년에 이제 그런 뭐 계획서를 작성했나 봐요. 근데 그런 계획서를 작성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 것도 작성을 안 하고 시작하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이상하다? 회사인 거죠. 그래요. 예. 예. 그것도 할때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또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 사모펀드 실질적 운영하는 사람은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다. 조카다. 그거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네. 이 오촌 조카가 실질적 운영자가 돼서 가족이 운영하는 펀드다.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오촌 조카가 운용했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명함을 총괄 투자 대표라고 그렇게 쓰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굉장히 주요한 어떤 MOU 체결이나 이런 곳에서 대표인 것처럼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또 그 자본 운용회사의 자본에 5억 원 정도의 상당히 많은 금원의 투자금이 흘러 들어갔던 것을 보면 실질적인 주주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펀드에 그냥 투자한 조국 교수나 그냥 그 뭐 투자 사원들은 그냥 그 펀드에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거기에 옆에 있다라고 해서 이게 마치 조국 교수가 연루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리한 좀 추론인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이런 것 같아요. 네, 조국 수석이 수석 자리에 있으면서 사모펀드에 가입하고 그리고 업무상 취득할 수 있는 고급 정보를 그 친척인 오촌 조카한테 알려줬다. 네. 이런 의혹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이죠. 근데 너무나 이게 황당무계한 게 뭐냐면요. 이 몇 가지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해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 코링크 P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 목적이 그게 추가가 되었다. 근데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왜 안 되냐면요. 정부 정책 사업이 뭔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부에서 해당 부분에 예산을 내려 보내는 거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정책의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나 하겠죠. 당연한 예. 건데 예. 그게 마치 뭔가 이상한 것처럼 예. 그 이야기하는 게 너무 황당하고요. 이 말씀은 제가 중간에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조국 교수 관련한 의혹 제기 보도를 보면 대부분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이건 꼭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일정한 팩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팩트는 뭐냐면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거나 합법적이거나 뭐 어떤 의혹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팩트들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의혹 제기를 합니다. 아까 이제 오촌 조카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조국 교수가 정말 뭐 강급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 따르는데 압력을 행사하거나 도움을 줬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 게 지금까지 드러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까지. 없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마냥 마치 몰아간단 말이에요. 예. 그 제가 궁금한 게 네. 그 당연히 뭐 내부 정보를 알았다거나 조국 수석이 재임하면서 뭐 고급 정보를 줬다면 문제가 되겠죠. 근데 단순하게 그냥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다 원래 그걸로 실소유주도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걸로 뭔가 그거 자체로 불법이나 뭔가 흑막이나 이렇게 없죠. 볼 수 그렇게 있느냐? 보기에는 어렵죠. 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뭐 웰스 시애티인가요? 거기서 수주했다라고 하는 그 수주액이 갑자기 늘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미미한 수준이고 그 다음에 그 실제 순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금액 자체 1억 4천 정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한 건 그 계약이 이게 광급공사다 그냥 이제 동네 이런 공사다 보니까 1,000만 원 이런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막 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 건데 아니 민정수석이 무슨 저 지방자치단체 1,000만 원짜리 계약 체결하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야. 거꾸로 조국 교수가 전혀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정황 증거라고 오히려 보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4차 산업 이런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8대 혁신 성장 선도 산업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뭐 2차 전지 그 중에 또 하나로 예. 스마트 시티 이런 게 있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영업을 하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성장한 걸로 저는 봐야 된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검찰이 그 사모펀드를 이제 겨냥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모펀드가 그 금융감독당국의 이 감시를 받지 않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보면 좀 쉬운 먹잇감인 거죠. 털기 쉽다. 예, 그렇게 해서 혹시 뭐 일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조국 교수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교수가 그 회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돈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냐고요. 펀드에 넣었는데 그 펀드가 좀 부실하다. 예.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지. 예. 그 사람이 마치 뭔가 문제가 있는 주범인 양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거든요. 예. 검찰이 이제 막 그런 거 이제 던지면서 그걸 또 언론이 지금처럼 계속 흑막이 있는 것처럼 예. 몰아갈까 이게 좀 걱정이 되고 한편으로는 이 독자로서 시청자로서 이렇게 볼 때 그런 부분을 되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된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느낀 건데 한국 언론의 기자들의 금융 문맹이 정말 심각하다. 이거는 뭐 처음엔 정치적 의도가 있는 뭐 이런 언론들부터 좀 뭐 총대를 매긴 했으나 이 이슈가 커지면서 이슈가 뜨거워지고 하니까 언론사들이 그냥 막 그 경쟁적인 보도를 하면서 뭐 진짜 수십만 건을 쏟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조국 교수가 최순실처럼 뭐 국정농단의 주역도 아니고 예. 명확하게 밝혀진 어떤 범법 사실이나 부정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청문회 대상자인데 거의 최순실급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 진짜 기이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자들이 잘 모르고 블라인드 사모펀드다. 우회 상장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제일 이해가 없는 가운데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것 아니야? 그리고 이런 기사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막 쓰레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이거 한국 언론사에서 지나고 나면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되는 이 보도 행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